뉴욕 증시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잭슨홀에서의 파월 의장 연설, 이 부분이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될 수가 있겠죠. 국채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부담감을 줬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기대감을 많이 모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그냥 아직은 경계해야 된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잭슨홀에서의 연설이 끝나고 나야지 시장이 그런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현대차의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당장 이번에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2025년도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나오게 된 건데요. 현대차의 실적이 지금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만약에 분기에 5조 원이라면 1년 연간 이익이 20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네이버가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AI의 강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실체를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의 블루칩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자, 변동성이 제법 크게 나타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다지 썩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지면서 낙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어제 올라온 부분 이상으로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더러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우지수는 1.08% 하락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1.87%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아침에 쭉 떨어진 이후에 살짝 지지선이 나오는가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장 막판에 우르르 쏟아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요, 일정 시간 이후에 주식을 좀 던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15시 넘어서 장 마감을 얼마 안 둔 시점에서 에잇 모르겠다, 안 올라갔으니까 던지자, 이런 식의 느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시 반 전후로 해서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요즘에는 조금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장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2시 반 이후 거의 3시쯤 다 돼가지고 변동성 확인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건 오늘은 주말장인데, 주말장에서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일단 어제 상승한 부분들을 다 깎아 먹으면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1% 올라왔다면 오늘은 1.5%, 2% 하락할 수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어제도 만약에 시장이 내려가는 포인트로 진행이 돼서 계좌가 빠졌다라면 오늘도 더 빠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 조금 올려놓은 부분들이 그래도 완충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오전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잭슨홀 연설은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잖아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인가요?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아침쯤 돼야 됩니다. 내일 새벽? 내일 새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규장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잭슨홀 연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을 좀 우리는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변동성은 오전에는 좀 피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10,000명 줄어든 23만 명으로 집계됐다. 자, 실업이 좋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연준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지표가 바로 이 실업입니다. 근데 실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없어.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조해. 그렇다면 긴축을
조금 더 진행해도 되겠다. 그러면 0.25%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내구재 수주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5.2%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조업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즉 내구재 주문이라는 것은 일단 수명이 좀 긴 그 제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TV, 냉장고, 뭐 세탁기 등등등 이런 것들 좀 가격은 좀 나가면서 수명은 좀 긴 그런 제품들인데 자, 잘 팔리는 것 같았는데요. 갑자기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모습들은 그다지 선호할 만한 내용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경기가 다시 안 좋아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또 긴축을 이어나가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또 금리 인상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라 실질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지 썩 좋지는 않게 나타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실업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경제 지표에 대한 내용들만 좀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연준이 이것을 감안했을 때 시장의 부담감을 좀 줄여주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잭슨홀에서의 그 공식 일정, 자 일단은 잭슨홀에서 공식 일정에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25일날 10시 5분 미국 시장으로요, 미국 시간으로 10시 5분에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 시장 맞죠? 현지 미국 동부 시간이니까요. 이렇게 맞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거의 12시쯤 돼야 되겠네요. 오늘 11시 12시쯤 돼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이 연설이 뭐라고 나오는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기에는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부담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탄탄하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포지션도 그렇게 다이내믹하게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파 기조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의견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분위기가 좀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서의 어떤 부담감을 느낀 사람들이 매도를 많이 쳤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준 당국자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역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충분히 금리를 인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금리 인상했으니까 더 이상 올리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도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관망세보다도 어제 조금 올라간 종목군들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갔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강하게 해서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아주 크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어제 상승한 그런 종목군들 있죠.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어느 정도까지 변동성을 보이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그래도 그나마 감안을 해서 밑으로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인 모습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에라 모르겠다. 나도 AI 관련주다. 나도 반도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우르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아침에는 때리고 시작하면서 그것을 얼마만큼 회복시켜주고 얼마만큼 반응을 빨리 해줄 것이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핵심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아침에 약간 아찔한 그런 형태의 모습들 주가가 좀 내려가면서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아침에 또 과하게 반응해서 주식을 팔아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주말장 오전에 나타나는 변동성은 오후에 대체적으로 반대에 대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를 조금 걸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삼성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현대차 영업이익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2025년이 되면 분기당 5조 원의 이익을 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의 어떤 그 2배 이상 올라야 된다고 봐야 되죠. 지금 분기 이 영업이익이 2조 원대 중후반에서 3조 원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장사를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3조 원을 넘겨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뭐 2025년이니까 2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뭐 5조 원 찍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점차적으로 그 호전세를 보이게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죠. 지금 보고서에서는 고부가가치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현대차의 평균 단가 상승 요인이다. 그래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인 거죠. 즉 비싼 제품들 많이 팔고 또 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비싸게 물건을 팔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진이 많이 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얼마나 팔릴 것이냐 이거죠.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판매 비중은 2021년 7%에서요. 네, 올해 상반기에 9.8%로 2.8%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네. 이런 성장세라면 가격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가 규모의 경제를 갖출 때까지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수익성을 수익성을 계속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게 되니까 이제 수익성이 둔화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미리 제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즉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량 증가가 현대차의 실적을 더 키워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렇게 된다면 상당히 나쁘지 않고 좋은 흐름으로 진행될 것이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주도주 업종에 포함되어 있죠. 이제 자동차 쪽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포함은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포지션들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긍정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그 정도까지 또 올라갈 수 있겠는가?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적이 깡패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이유를 계속해서 네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주가는 좀 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증권사에 이런 띡 하나 나온 어떤 리포트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이제 같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체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동차 업황이 지금 주도 업종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 기술주들이 다 끌어내려간 상태라서 별로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되지만 현대차의 이런 실적 호조에 대한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이 나온 보고서를 참고해 본다라면 주가가 오히려 또 상승할 수 있는 배경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지켜보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실적이 증가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점차적으로 전기차 쪽으로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그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현대차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격이 쌀 때는 조금씩 사두는 게 맞는 전략이죠.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관점들 긍정적으로 좀 말씀드려보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네이버. 네이버가 AI주의 블루칩이 될 것인가? 실제적으로 이제 AI 관련주들 올라가면서 네이버도 딱 주목받고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6% 정도 상승하면서 네, 22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네, 6%가 아니라 장중에는 거의 9% 정도 상승을 했었죠.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던 모습이에요. 시총 상위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은 거의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한 20% 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는 컨퍼런스를 열고요. 하이퍼 클로버 X 베타 버전을 선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요. 이 하이퍼 클로버 X,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이게 AI의 핵심인데, 출시 전부터 시장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았었고요. 네. 네이버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강세로 연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클로버 X,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 클로버, 예전에도 원래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 클로버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킨 하이퍼 클로버 X가 나타났습니다. 이 X는 한국어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영어까지도 매우 유창하게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쉬운 거죠. 이게 이 하이퍼 클로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기반으로 잡아놓고 대화형 AI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품도 개발을 하게 되고요. 또 검색에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면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접근들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증권가들의 분석 또는 인식 이런 것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퍼 클로버 X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챗GPT 대비해서도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제 국내 AI 시장에 주도권을 잡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식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아까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 네이버도 마찬가지지만 미래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생각될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매우 싸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죠. 미리미리 매수하는 거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보면 약간 애매한 구간들은 전망치예요. 증권사 전망치.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안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주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업 분석이나 차트 분석이나 또는 종목이 실제로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과거에 이런 어떤 수익 모델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에만 딱 꽂혀가지고 그쪽으로만 집중하지 말고요. 조금 넓게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요. 3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잭슨홀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건데 별로 마음에 들진 않죠. 뭐 연준은 항상 우리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부담스러운 모습을 좀 계속 주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주는 모습으로 좀 가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보고요. 어쨌건 네, 주말장에는 변동성을 좀 동반을 해서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잭슨홀에서 이제 내일 아침입니다. 미국 시장 내일 아침,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늘 저녁, 내일 새벽쯤 되는 거죠. 네. 내일 아침이 아니라 오늘 아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미국 시장으로 25일 아침입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24일이니까 내일이라고 봐야 돼요.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2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냥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대차에 대해서 네, 2025년도 분기 영업이익이 5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라든지 이런 쪽 고부가가치 자동차들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마진율이 크게 개선되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되어 있었던 그 상태에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주춤거릴 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보는 것도 좋긴 좋은데,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죠. 2025년이에요. 그리고 실적이 분기 5조 원씩으로 갑자기 뛰어넘어간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어떤 흐름에서의 영역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대응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나쁜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이다라면 관심을 좀 가져볼 만은 하겠죠. 네. 자, 네이버가 이제 새로운 AI의 블루칩으로 떠오를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거,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그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검색 엔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이 챗 GPT에 대한 부분들을 네, 어느 정도는 그 가능성 있게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형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 이런 모양새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대화형 AI, 그 다음에 뭐 번역, 추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시켜가지고 네, 대화하는 거,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이제 챗 GPT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네이버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즘에 이쪽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동차나 네이버나 둘 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네, 지금이 주가가 바닥이라면, 네, 미래 가치가 높은 것은 일단 좋은 거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코믹스 75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요. 자,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리다가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좋은 위치가 중요하지만 적당한 타협도 필요하다. 어제 매수한 주식이 오늘 올랐다면 결국 나는 좋은 타이밍에 매수한 것이 아니겠는가. 네, 어제 주식을 샀는데 오늘 올랐어. 네, 또는 아침에 샀는데 오후에 올랐어. 뭐 결국엔 좋은 거에 산 거잖아요. 좋은 포지션을 내가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이게 더 올라갈 것 같아. 뭐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지 않았지만 지금에도 꼭 사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자신 있게 질러주는 거 그런 것들 필요하다는 얘기죠. 특히 네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한번 흔들릴 것 같다 생각될 때는요. 싸게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나 그동안 싸게 살려고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한 번씩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아침 시장 시점에서는 일단은 네, 여러분들 좀 버티면서 대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하락 출발 예상해야 됩니다. 대신에 주말이기 때문에 다행히 아침에 좀 떨어졌다가 오후에 올라오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전 변동성만 잘 지켜내시고요. 네, 장중 시황을 할 때 저를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 관망하면서 조금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 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